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 혹시 구입해서 요리해 보셨나요? 사실 저도 최근에 마음이 조금 해이해진 것 같아서 이 동네 야채 가게와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또 주말에 그 요리들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최근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된 제 자신을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식을 좀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건강한 식습관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4가지 식품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네, 외국에서 빨간 무라고도 불리는 이 비트는요, 아삭한 식감과 또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암 예방에 특히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를 보시면 아주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비트의 붉은 색소에 들어있는 베타인은 세포 손상을 막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암 예방과 치료, 또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트를 포함한 식단이 암 환자의 전이와 재발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서 네덜란드의 한 암 요양센터에서는 거주자분들의 주식단을 이 비트를 이용한 요리로 구성한다고도 합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요, 최근 몇 년 동안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같은 아주 극심한 고강도 운동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유행처럼 비트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비트에 함유된 질산염이 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또 근육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서 피로를 개선하고 또 운동 효과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너무 딱딱하거나 맛이 없어서 도저히 드시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즙을 내서 드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가끔씩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럴 만한 시간이 없거나 재료를 주기적으로 수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싶으면 시판되는 비트 주스도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조금 나가도 100%로 비트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셔서 음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네, 슈퍼푸드 목록에도 있는 이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 또 식이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는데요. 포함되어 있는 필수 지방산이 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나 저희 남편도 시금치를 들기를 묻혀서 반찬으로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치료 효과도 더 높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가 발표되니까 많은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시금치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시금치의 효과라고 검색을 하면 시금치를 먹고 건강해진 경험을 나눈 사람들의 후기들이 나오고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만화 뽀빠이를 보면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지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이처럼 시금치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만화의 설정이 허무맹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아보카도입니다. 네, 사실 이 채소는 너무 유명하죠. 이 아보카도에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 그리고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방지하는데요. 특히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소화를 돕고 또 장 건강을 유지해서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요리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저는 연어에 드레싱처럼 올려서 같이 먹거나 하거든요. 이 아보카도가 암 예방과 치료에 좋다고 하니까 가끔 무리해서 아보카도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저탄고지 식단을 고집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데 치료에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은 식품은 아닙니다. 네, 아보카도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이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먼저 독성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페르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량의 페르신은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또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또 체중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보카도 버터나 아보카도 치즈 같은 제품을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려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보카도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서 실제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식재료 중에 하나지만 이런 버터나 치즈 제품은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어서 적당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한 편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많아서 포만감이 높아서 이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섭취하셔도 이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호박씨입니다. 사실 저는 이 호박씨를 잘 챙겨 먹지 않기도 하고 당장 호박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호박씨를 넣고 밥을 짓거나 멸치하고 같이 볶아서 밥 반찬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기는 했는데 찾아보니까 익혀서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어 먹는 레시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이 호박씨의 효능은 다른 야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 또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신체의 항염증 효과를 증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암 예방과 암 환자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은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기생충을 죽이는데 호박씨를 이용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호박씨가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박씨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라고 이 미신으로 치부할 만한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고요. 실제로 호박씨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기생충을 마비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섭취하면 기생충이 마비돼서 체내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제거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자연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과 심장에 좋은 식재료 2편으로 나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이 식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식탁에 더 많은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